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김난희입니다. 오늘 강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무엇이며 또 그 원인들은 도대체 어떤 원인들이 있고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한의학적인 진단 및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란 어떤 외부적인 원인 물질, 그러니까 항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그 항원을 공격해서 치료해서 스스로 없애는 그런 반응을 정상 면역 반응이라고 하면, 이 자가 면역 질환은요, 외부적인 항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우리 신체의 조직 및 관절이나 여러 가지 장기까지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인지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생기는 항원인지를 구분짓지를 못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몸 신체 스스로를 공격을 해서 그로 인한 염증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병을 발전시키는 질환인 거죠.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과 손목, 또 발과 발가락이나 발목 등 여러 관절에서 염증이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자가 면역 현상이 주요 기전이라고 보고요. 또 외부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의 균형이 깨져서 결국 면역 체계 이상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자가 면역 이상 현상 이외에도 유전적인 요인과 또 세균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심해지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아니면 한꺼번에 너무 강하게 받은 후에도 더 발병하기 쉽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도 남자보다는 여성에게 훨씬 더 흔하게 발병이 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의 원인을 유전적인 요인과 또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또 세균, 바이러스 감염 등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이로 인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균형이 깨져서 생긴 걸로 보고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기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있으면 이 위의 무릎뼈와 아래 종아리 쪽으로 내려가는 무릎뼈와 뼈 사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뼈 사이에는 연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주변을 싸고 있는 거를 바로 활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활막에 여러 가지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든 아니면은 어떤 이제 너무 과로해서 무리해서 생겼던 염증이든, 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단핵구나 림프구나 이런 거를 비롯한 우리 몸에서 백혈구가 이 관절로 이제 갑자기 모이게 됩니다. 어떠한 염증이든 염증 반응이 생기면
백혈구가 갑자기 수치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 이 활막 안에 백혈구로 인해서 관절에 낭 안에 액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 관절이 붓고 그 통증까지 그리고 열까지 생기는 거를 바로 이제 일반적인 관절염 증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염증이 자꾸 재발이 되고 지속이 되면 염증성 활막 조직들이 점점 자라게 돼서요. 관절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두꺼워지고 그리고 관절에 실제 변형까지 생기게 됩니다. 뼈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싸고 있는 연골을 파고들어서요. 관절이 뒤틀린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계속 자라나는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관절의 모양이 변형이 되면 결국에는 관절을 움직이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염증,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1단계에서는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 관절낭 안에 여러 가지 백혈구가 몰려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면 이 관절낭 안에 액이 많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 붓고 열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요. 심지어 뼈 안에 연골까지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3단계로 넘어가면 이게 점점 심해져서 뼈와 뼈가 붓거나 아니면 뼈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관절의 변형까지 뒤틀리기 시작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절을 움직이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크게 증상은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관절 증상이 아닌 그 전 단계인 정구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절에 본격적인 염증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정구 증상과 관절 증상 이외에도 전신 증상이라 해서 관절 외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류마티스 초기에는 특별히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3분의 2 정도의 환자에서는 피로감과 식욕 부진과 전신 쇠약감 등의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다만 본인이 설마 자기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를 바로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로하고 자꾸 식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꾸 무기력하면서 기운이 떨어지는 그런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나는데 이와 함께 특히 장시간 안 움직였거나 아니면은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주로 관절이 뻣뻣해져서 움직이기가 힘들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보통 이제 1시간 이상이 되면 풀리는 등의 조족 강직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이 정구 증상 시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기 시작하자마자 해서 보통 한 3, 4개월 정도 수개월간 이 정구 증상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정구 증상을 지나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관절의 염증이 심해지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염증이 침범된 부위의 관절에 2가지 통증과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통증, 정말 쑤시듯이 뼈가 애리듯이 아프고요. 그 부위가 화끈거리면서 빨갛게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로 대부분의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손가락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손가락을 딱 펼쳤을 때 손가락 끝마디 관절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손가락 시작마디나 중간마디, 그러니까 첫 번째나 중간 두 번째 마디에 관절 부위를 더 잘 침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침범된 부위의 관절을 만지면 아프고요. 이렇게 구부렸다 폈을 때 잘 안 펴지고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이 되면서 손바닥이 뻘겋게 홍반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특히 주먹을 제대로 꽉 쥘 수가 없을 정도로 붓고 관절의 변형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이외에도 두 번째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한 80% 이상의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무릎 관절의 침범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릎 관절까지 생기면 무릎 자체가 부어오르고 만졌을 때 눌렀을 때 압통이 있고요. 심하면 굉장히 걷기가 힘들어서 실제 이 통증 때문에 점점 고동을 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들어 누우려고 하고 집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점점 더 못 걷게 되면서 몸이 더 쇠약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이외에도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무릎 위에도 팔꿈치나 발목, 발가락, 심지어 턱 관절에도 염증이 침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첫 번째, 두 번째 경추, 그러니까 목에서 머리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자리인 1, 2번의 경추에서도 염증이 생기면 이걸로 인해서 목이 잘 안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항상 무겁게 느껴지거나 두통이 실제 생긴다는 그런 증상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절 외의 증상 이외에도 이 염증이 여러 장기에도 증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피하결절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부층 바로 아래에 결절, 딱딱하게 꼭 마치 만지면은 돌멩이 같은 게 들어있는 것처럼 딱딱하게 피부가 굳는 증상인데요. 주로 팔꿈치나 아니면 손가락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치골 엉덩이 아래나 아킬레스, 발목 부위의 아킬레스건 등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딱딱하게 동글동글한 결절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절의 염증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관절 외에도 심장이나 폐나 그런 이제 장기를 주요 장기를 침범을 하게 되면 혈관 자체의 염증 등의 형태로 나타나서 이런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나빠지고요. 이런 이제 심장, 폐, 신장 그런 데를 장기 부위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오래 살지를 못하고 이렇게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종이 있는데요. 장기간 염증을 치료하지를 않고 방치를 해버리면 발열, 열이 이렇게 갑자기 막 끌어올린다든지 전신 쇠약감이나 체중이 몸무게가 확 빠지면서 호흡곤란이나 림프절, 이런 겨드랑이나 서해부 쪽의 림프절 증대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요, 노화, 많이 써먹어서예요. 관절을 오랫동안 이제 우리 사람이 기계도 많이 쓰면 낡고 닳아지듯이 우리 사람 몸은 평생 동안 이 관절을 가지고 움직이고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이 혹사를 시켰거나 아니면 이제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으셔서 관절을 오래도록 사용을 하셨을 때 드는 그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거랑 상관없이 뚜렷한 원인도 없지만 유전적인 요인, 세균 바이러스 침입, 또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체계 이상이라고 보지만 이러한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이게 뚜렷한 이유 없이 관절이 아프고 붓고 통증이 생기는 거를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범 관절도요. 퇴행성 관절은 주로 대관절, 그러니까 허리나 무릎이나 그런 큰 관절 쪽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목, 손가락, 발목, 발가락 그런 이렇게 작은 관절에서 더 먼저 시작을 하고 더 많이 자주 발생을 하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고연령, 그러니까 중장년층, 나이가 갱년기 이후에 더 많이 생긴다고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소아 때부터 장년층까지 젊은 층에서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요. 특히 여자들은 출산 후에나 또 폐경 직후,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지고 갱년기로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발병률이 갑자기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도
여성들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호르몬의 영향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신체적인 특징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한쪽으로 유난히 더 아프고 또 그 아픈 부위가 딱딱하고 뾰족하게 툭 튀어나오는 특징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아픈 부위의 관절이 딱딱하고 뾰족하지가 않고 오히려 열이 나면서 말랑말랑해지고요. 붓고 그러면서 좌우 대칭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인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증 내지 역절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는 뭐냐면 절일비, 결국에 그러니까 절인 증상을 비증이라고 하는데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그쪽으로 뭔가 혈행이 잘 돌지 못하고 영양물질이 잘 돌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바로 비증이라고 묶어서 설명을 했고요. 역절풍은 뭐냐면 마찬가지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안 좋은 나쁜 기운이 우리 몸을 침범을 해서 관절 마디마디에 통증이 심한 그런 모양을 보고 역절풍이라고 이제 일컫는데 이거 두 개 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증이든 역절풍이든 가장 큰 원인은 어혈과 습담이라고 보았는데요. 어혈과 습담은 뭐냐면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돌지를 못하고 노폐물이 체외로 잘 배출되지 못해서 나쁜 물질, 그러니까 몸에 필요치 않은 나쁜 노폐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형태가 바로 이제 혈액의 형태면 어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진액의 형태면 습담, 담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혈이나 담음, 습담이 우리가 이제 관절도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잘 돼서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인대나 힘줄이나 활액낭 안에 피가 잘 순환이 돼서 잘 돌아야 뼈에 영양분도 공급이 되고요. 빨리 관절이 닳지 않고 염증이 생기지 않는데 이 어혈이 많이 생길수록 얇은 활액막에 이런 어혈이 다 붙어서 침착이 되면 결국에는 염증을 더 일으키고 그리고 붓고 그러면서 열이 나면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는 이런 어혈과 습담 등 노폐물을 제대로 순환시켜서 관여하는 기관이 크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심폐기능, 그러니까 순환 기능을 담당하는 심폐기능과 그 다음에 위, 장 같은 비위기능, 그러니까 소화기능을 담당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뇨생식기 기계인 신계, 신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폐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결국에는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 피가 막지 못하게 돼서 어혈이 잘 생기고 이런 분들은 특징이 늘 피곤하고 늘 자주 드러눕는 습관이 있고요. 아침에 얼굴이 많이 푸석푸석 붓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주 얼굴이 푸석푸석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늘 몸이 피곤하면서 드러눕고만 싶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폐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화기 기능이 안 돼서 늘 소화가 잘 안 되면 우리 몸은 영양분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혈액을 만들어내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그걸로 인해 혈액이 부족하다 보면 혈액끼리 서로 그냥 뭉쳐가지고 어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의 특징은 늘 손발이 차고 피곤과 함께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면서 아랫배가 굉장히 냉하신 분들인가 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 콩팥에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소변의 형태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혈액의 점도가 좀 더 찐득찐득 끈끈해지면서 높아지면서 어혈이 발생하는데 이런 분들은 지구력이 딸리고요. 평소에 몸에 허혈이 자꾸 머리 위로 얼굴 위로 뜨면서 낮보다는 밤에 더 야행성으로 낮에는 기진맥진하고 밤에 이제 깨어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바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방에서는 크게 침 치료와 약침요법과 한약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도 침 치료를 통해서 기혈 순환을 시켜주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 바로 그 관절 부위에 여러 가지 영양물질, 혈액 공급이 잘 돼서 어혈이 몸 밖으로 빠지기도 쉽고 염증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약침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백혈구나 T림파구 같은 또 대식세포 같은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인자를 더 증식시켜준다고 하면서 또 이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을 자주 분비시켜주면 이런 항염증이나 소염작용을 더 자주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고 또 관절 주변의 활막이나 근막이나 인대 등의 염증 세포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데 이 약침, 그러니까 결국 관절에도 좋으면서 면역 체계를 잡아주는 그런 이제 한방 약물이 들어간 약침 요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약 처방이 있는데요. 한약 처방은 크게 두 가지로 급성기냐 만성기냐, 결국 실증이냐 허증이냐 나뉘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급성기 때는 막 염증이 너무 이제 활성화가 돼서 너무 심해진 상태로 보고 그거를 실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염증과 열증과 부종이 심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온 외부에서 나쁜 기운, 풍과 습한 그런 기운을 없애주는 그런 처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강활탕이라든지 활혈탕이나 이런 이제 처방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질질 끌면서 잘 낫지 않는 만성기로 가면은 몸이 허해지는 허증이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혈 보충과 함께 간과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면서 우리 몸에 아까 말한 비장, 소화기 계통이나 아니면 순환기 계통을 같이 끌어올려서 몸 전체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어혈을 제거해서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한학적인 치료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아서 한 2년 동안 약을 먹고 염증이 사라졌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아침만 되면 손가락이 뻣뻣하게 굽고 또 통증도 심하면서 붓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봉독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봉독 치료란 무엇이고 또 안전한 치료인지 효과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어렸을 때 치료를 해서 염증이 없어졌다가도 얼마든지 섭생이 잘 안 됐거나 그러니까 먹는 식이나 생활 습관이 안 좋거나 너무 과로하고 스트레스 여러 가지 원인 특히 여자들은 이제 생리하고도 관여가 있는데 이런 출산이나 이런 폐경기 이런 것도 다 호르몬의 지배를 또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몸에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몸의 면역 체계가 좀 떨어지고 균형이 깨지면 얼마든지 재발이 잘 되는 게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이 봉독 치료라는 거는 뭐냐면 벌의 독을 추출한 다음에 정제 과정을 거쳐, 그러니까 독성분은 좀 많이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약성분을 갖다가 주로 이제 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제 과정을 거쳐서 만든 약물이 바로 이 봉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봉독 자체는 항염 작용이 굉장히 강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봉독 치료를 받게 되면 빠른 통증 제어와 또 빠른 소염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손가락 관절 주변이나 이런 염증 세포도 제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봉독 자체는 또 하나의 효과가 뭐가 있냐면 면역 작용을 끌어올리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라든지 무릎 관절 주변에 망가진 조직의 회복을 도와주는데요.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침 치료나 아니면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이제 어혈을 좀 빠르게 제거하는 그런 한약 처방을 도와주면 아무래도 더 신체 균형이나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작용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염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봉독 치료는 정제된 벌독으로 용량을 조절해서 사용을 하고요. 희석시켜서 사용을 하고요. 또 이거를 바로 놓지 않고 환자 이게 팔목이나 이게 손등이나 그런데 알러지 테스트라 해서요. 살짝 어느 정도의 양을 넣어보고 그 붉어진 거나 부풀어 오른 거나 가려움 증상 테스트를 통해서 알러지 테스트를 통해서 너무 심하면은 그보다 줄여서 아주 약한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알러지가 너무 심해 버리면 이제 그냥 해독제를 좀 넣어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봉독은 저희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보통 이제 이 봉독 테스트를 하게 되면 붓거나 가려움증은 대부분 3일 이내에 소실이 되고요. 만약에 너무 심하면 한원에 빨리 전화하셔서 본인이 이렇게 지금 알러지 반응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면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빨리 급하게 응급처치하는 그 방법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적은 용량부터 서서히 증량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치료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무엇이며 또 류마티스 관절염을 자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인자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떠한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며 그걸 일으키는 주요 원인과 함께 한의학적인 진단과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